요즘 날씨가 미쳤죠. 비가 미친듯이 내리는 바람에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비가 그치니까 이젠 최고 기온 35도의 무더위가 시작되었다가 최근에는 태풍 하나가 한국, 아니 한반도 전체를 휩쓸고 소멸하였습니다. 이 태풍의 이름은 카눈인데요. 카눈이라는 이름은 태국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잭프루트라는 과일의 태국어 카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사실 이 태풍은 원래 대만과 중국 쪽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우리나라에 상륙하였는데요. 이 태풍 카눈의 특이한 경로를 보고 과거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태풍 중에도 경로가 신기했던 태풍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바로 2012년에 발생한 태풍 덴빈인데요. 당시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던 대형 태풍인 볼라벤의 진로를 중국 쪽에서 한국 쪽으로 바꿔놓은 주범이면서 대만에 상륙 후 방향을 바꿔서 대만을 한 번 더 때린 후에 한국을 때린, 제 기억상으로는 좀 신기한 태풍이었습니다. 이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경로가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후지와라 효과 때문인데요. 오늘은 후지와라 효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서 몇몇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후지와라 효과는 1921년 일본의 후지와라 사쿠에이라는 기상학자가 발견한 일종의 현상입니다. 이 후지와라 사쿠에이라는 기상학자는 현재 기상청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상대장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부의 요구에 따라 풍선폭탄을 연구했던 전적으로 공직에서 추방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번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손으로 휘저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소용돌이 같은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물 등의 액체와 공기 등의 기체들은 형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휘젓는 것만으로도 변형이 쉽고 자유로운 흐름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액체와 기체를 통틀어 유체라고 합니다. 이런 유체에서 소용돌이 흐름이 2개 이상 발생할 때 이 소용돌이들이 적당히 가까워지면 서로 간섭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현상을 후지와라 효과라고 해요.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는 기상현상은 주로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의미하는데요. 여담으로 같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해도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집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것은 허리케인,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이클론, 또 윌리윌리라는 명칭도 쓰였었죠. 아무튼 우리에게 익숙한 열대성 저기압의 명칭은 태풍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태풍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시기에 태풍 2개가 동시에 발생해서 이 두 태풍이 서로 약 1000km에서 1500km 정도까지 근접하면 아까 설명해드린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간섭 현상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세력이 약한 태풍 A가 세력이 강한 태풍 B에 흡수당하거나, 세력이 강했던 태풍 A가 태풍 B 때문에 갑자기 세력이 약해진다거나, 태풍 A는 제 갈 길을 가는데 나머지 태풍 B가 영향을 받아서 궤적이 바뀐다거나, 태풍 B가 태풍 A를 쫓아간다거나, 태풍 A와 B가 같이 움직인다거나, 동쪽에 있는 태풍 A가 먼저 북상하고 소멸한 뒤 대기 타고 있던 서쪽에 있는 태풍 B가 북상한다거나, 동쪽에 있는 태풍 A의 궤적이 시계 방향으로 뒤틀리고 서쪽에 있는 태풍 B는 궤적이 반시계 방향으로 뒤틀린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또 이런 유형들이 한 가지씩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태풍 A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태풍 B가 영향을 받아 궤적이 바뀌면서 그 궤적이 태풍 A를 쫓아가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서 태풍의 세력이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두 태풍이 근접했을 때 이동하는 궤적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과 이동 경로를 예측하기가 많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후지와라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보았고, 이번에는 이 후지와라 효과의 사례를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94년에 발생한 13호 태풍 더그인데요. 1994년 7월에서 8월,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악의 폭염과 역대급 가뭄으로 특히 농민들에게 있어선 끔찍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찾아온 태풍이 바로 더그. 발생 초기에는 세력이 매우 강력한 최악의 태풍으로 예측되었는데요. 하지만 뒤이어 발생한 14호 태풍 엘리와의 후지와라 효과로 더그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어서 오히려 폭염을 식혀준 단비를 뿌리고 사라진 일명 효자태풍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의 17호 태풍 파마. 이 태풍은 뒤이어 발생한 18호 태풍 멀로와 서로 간섭 효과를 일으켰고, 그 결과 태풍 파마는 필리핀의 루손선 주위를 왔다갔다 하며 총 3번을 상륙했죠. 그러니까 한 번 때리고 때린 곳을 또 때리고 확인 사살까지 해버린 무자비한 태풍이었고, 막대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파마라는 이름은 태풍의 이름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012년 발생한 14호 태풍 덴빈과 15호 태풍 볼라벤인데요. 대표적인 후지와라 효과의 예시이기도 하죠. 이 두 태풍이 서로 간섭 효과를 일으켰는데 그 결과 덴빈보다 동쪽에 있었던 볼라벤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남중국해로 향하려던 것이 경로가 바뀌어 한국으로 왔고, 덴빈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대만에 상륙한 후에 남중국해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대만을 한 번 더 때리고 볼라벤을 따라 한국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2016년에는 태풍 3개가 한꺼번에 일본을 때린 적도 있는데요. 9호 태풍 민들레, 10호 태풍 라이언로, 그리고 11호 태풍 곰파스가 동시에 일본에 상륙했고
되고 서로 간섭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이 중 라이언록의 경로가 좀 특이했는데요. 보통 태풍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주로 적도에서 북반구로,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이동하는데, 라이언록은 발생 후 일본으로 오고 나서 간섭받아 위에서 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가 갑자기 유턴하여 다시 위로 이동하여 러시아까지 도달한 태풍이었죠. 다섯 번째 사례로는 2018년 19호 태풍 솔릭과 20호 태풍 시마론입니다. 이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받게 되어 서쪽에 있던 솔릭은 이동 속도가 시속 4km까지 느려지고, 동쪽에 있던 시마론은 이동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죠. 솔릭이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낮은 바다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었다 보니 한반도에 도달하기 전에 세력이 매우 약해진 태풍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 있었던 폭염을 끝내면서 휴자 태풍으로 기록되었죠. 2022년에는 5호 태풍 송다와 6호 태풍 트라세가 서로 간섭이 일어나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였고, 세력이 약화되어 둘이 합체되었기도 하고, 같은 해에 발생하여 경상북도 포항시와 부울경 지역, 제주도에 상당한 피해를 줬고, 특히 포항제철소가 창립 이래 최초로 공장 설비 가동이 중단되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줬던 11호 태풍 흰남노는 한국에 상륙하기 직전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 열대 저기압과 서로 영향을 주어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약화된 상태였을 때의 피해가 이 정도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오늘은 후지와라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 주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